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이 논란과 파장이 일파만파가 아니라 조파경파다. 조경까지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발표된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여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해서 화수목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 28%, 부정 62%입니다. 지금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설마 5자겠지? 38이겠지? 28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전 지역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무너졌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연령대에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직업에서 무너졌습니다. 박 의원님, 28%면 콕 집어서 그냥 대통령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망했다고 봐야죠. 망했다. 네. 이게 정권이 출범한 지 채 100일도 안 됐는데 네. 무슨 특별한 외부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소고기 협상 미국하고 잘못했다가 그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슈도 분명했고 전국적인. 네. 그리고 사회적인 저항도 조직돼 있고 이건 일종의 이제 외부적인 악재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명박.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광우병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또 지지율 50% 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예. 약간 이제 페이스를 찾은 거죠. 신서민 중도시죠. 근데 지금 보면 무슨 외부 악재가 없어요. 예. 결국엔 대통령 본인과 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건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지금 이명박 심각하죠. 정권 때 더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고 이거는 국정 운영에 아무런 이제 중심이 없고 예. 대통령의 의제도 없고 예. 여당도 통치나 집권의 DNA를 잃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선거 전략과 통치 전략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선거 전략은 어쨌든 나와 상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또 선명하게 예. 그 선을 가르는 접근가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집권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실정이나 통치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누적돼 있잖아요. 예. 중도층까지 광범하게 누적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다 흡수하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을 한 다음에는 통치는 넓고 깊게 해야 돼요. 넓고 깊게. 그러려면 집권 과정에 이 만들었던 최대 연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일종의 이제 뺄셈의 정치를 계속 한 거죠. 윤핵관이 두드러지고 예. 이준석을 내치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의 민심 위반을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무슨 도어 스태핑 이런 거 하면서 예. 스타일 관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치에 관해서 어떻게 이 넓고 깊게 통치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예. 그런 목표와 또 이런 걸 관철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한편에서는 이 윤 대통령 지지율 지금 28% 부정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저만 심각한 게 아닌 게 이거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렸던 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외부적인 악재가 없다 하셨지만은 지금 외부 환경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환경이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더 힘듦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하는 모습이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고 또 당장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단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건데 저게 왜 문제냐면요. 25%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져요. 예. 이게 심리학에서 우리가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노엘레 아시죠? 노이만 교수의. 아시죠? 그게 네. 뭐냐면은 4명 중에 1명이 나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25%라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25%.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급전직할 수 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저는 윤 저희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걱정됩니다, 입 지금. 틀막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지지층의 입조차 나 윤 대통령 좋아하는데 말을 못 라는 하는 사람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분위기 입틀막이다. 때문에. 네. 그런데 박 의원님은 국회에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치기 직전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이유 이렇게 지지율이 꼬라박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본인이죠. 그 대통령 본인이 정권을 잡아서 임기 5년 동안 뭘 하겠다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손쉬운 그 수단들을 찾는데 그게 사정이에요. 전 정부하고 차별성을 어쨌든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반사 이익을 흡수하겠다. 근데 그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략입니다. 그건 통치 전략이 아니다. 아니에요. 물론 전 정부와의 차별화는 어떤 정권이든지 임기 초에 기하는 거고 예. 또 전 정부에서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예. 그걸 바로잡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 근데 그것만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고 대통령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가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나눠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대통령이 된 분들이 있고 네. 대통령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후자가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네. 전자가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아니,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이런 인물은 탄핵돼야 된다 하고 수사를 한 그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깝다? 검사만 했어야죠. 아, 검사만 했으면 되실 분이 예. 저는 정치를 하고 집권을 한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결과적으로 불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이 검사의 일과 통치는 너무나 다른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검사의 일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면 이게 음. 법에 맞느냐, 뭐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 사실은 법에 그 맞는 적법하냐, 불법이냐로 구분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정치의 영역엔 그런 일들이 예. 많습니다. 근데 세상을 그 법의 잣대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법의 잣대로만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 일종의 이제 신종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비판받았던 게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예. 비판이 많았어요. 뭐 예. 조국 사태라든지 추미애 전 장관 그건 문제였죠. 소동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불복한 거라든지 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예. 또 블랙리스트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문제로 보시는 거죠? 수단을 가볍게 여겼어요. 잘못한 너무. 걸로 보시는 거죠. 그 예. 과정의 정당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쓴소리하는 집권당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고 쫓아내고, 예. 그다음에 이 경찰국 신설 이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 목소리 내는 경찰관들은 다 쿠데타고 예. 국기문란이고 노동자들이 경찰을 하나회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 임금 삭감된 거 돌려달라고 파업하니까 예. 불법 점거만 딱 끄집어내서 문제 삼아서 공권력 투입한다고 위협하고 인사정책 거듭 실패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하니까 삿대질하면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보라 그러고 거기 불법이 있냐고 얘기하고 예. 이게 일종의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다 뿐이지 예. 언제든지 그 물리력을 불러낼 수 있는 구실인 이 이 법을 움켜쥐고 그걸 내세우는 신종 권위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권위주의 통치가 민주화 40년을 넘게 맞은 예.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아요. 검사 동일체는 자기 부하들이니까는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민 동일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 건민동일체는
말이 안 된다. 뭐 대통령 되는 것만이 목적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 더 이상 기대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 저는 이런 부분조차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이라든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있을 동안에는 이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마 타고 오는 소리는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물론 어떤 검찰총장 모드가 아니라 큰 정치인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석 달이면은 좀 바뀌는 시간은 짧습니다만 보이려는 의지는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네. 저는 대통령의 가장 그 이야기는 큰 지금 뭐 온갖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하는데 가장 안 큰 바뀌잖아요. 문제가 네. 뭐냐 하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왜 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런 분인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캐릭터가 이게 왜 사단이 나냐면 예. 자기 사람을 끝까지 너무 챙겨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권 대표든 누구든 간에 이제는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국민이 얘기하면 좀 듣고 예. 국정 전체를 운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권 대표가 그 내부 총질 그 문자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며칠 혼났겠네.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국민들이 또 좌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예.